애니. 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 인디애니 페스트 영화제 특집을 시작하고 오늘이 아마 세 번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새 시차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잘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오늘 이제 영화제 특집편 세 번째 독립보행 감독님들 모시고 저희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네, 전 송시영이라고 합니다. 네, 앞에 두 분의 감독이 나와 계십니다. 올해 상영 감독님이시죠?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 할 이유 없는 임신을 만든 노경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저는 분노의 개구리를 만든 박유선입니다. 와. 어떻게 보니까 두 분이 사실 서울 인디애니 페스트에서 상영하는 게 처음이 아니세요, 그죠? 맞아요. 저희 그 지난 작품도 같은 해에 그래요? 같은 해? 네, 그래서 그때 봤었어요. 온라인 상영으로. 블라인드니스. 그 몇 년도죠? 2021년. 2021년에 파란 거인 네네네. 해봤죠. 네. 파란 거인이랑 블라인드니스 그때 네, 같이. 있었어요. 어머, 그때 정말 2년 뒤에 이렇게 또 네. 같이 또 만나셨네요. 저희 주기가 비슷하네요. 딱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주기가 부지런히 하시는 분들이 이 주기가 딱딱 맞는 주기예요. 2년에 한 번씩.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2년 뒤에 또 뵙는 건가요? 그래서 벌써 우리 영화 하지도 않았는데. 네. 부지런하신 분들이 있죠. 네. 사실 그래서 이 주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작업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부지런히 또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그분이 계시니까 또 만나서 또 친해지고 또 그러고 다음에 또 있으니까 또 친해지고 이러는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만나신 건 이번이 처음이신 네, 처음이에요. 그쵸. 그때는 또 코로나 있어가지고. 그때는 저기 그 섹션이 달랐나 보네. 네, 달랐어요. 네. 그리고 다 비대면으로 막 미팅하고 그러네. 그때가 2021년이면 한창 피크였죠. 그 게더타운으로 그게 더 타워. 거기 오셨었어요? 네, 왔었는데. 그래, 우리 다른 방에 있었나 보다. 맞아요. 또 팀도 여러 개 나눠져 네. 있고. 그래도 독립보행, 새벽비행 아마 이래가지고 맞다. 섹션도 좀 달랐을 것 같고. 그러게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그런 시절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뭐랄까요? 정상이란 말이 좀 쓰기가 무서운데 아무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영화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막 뒤풀이도 없고 막 그랬으니까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분 안 할 이유 없는 임신 그리고 개구리 분노의 개구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두 편 감독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올해 이제 상영이 된다 이 소식을 좀 들었을 때 소감부터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역시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디애니 페스트에서 상영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관객들 만날 생각에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 작품으로 새벽 비행으로 처음 상영을 하고 이번에 대학원 입학하면서 뭔가 학생 신분에서 애매하게 벗어난 상태란 말이죠. 거기서 독립보행에 선정이 돼가지고 뭔가 두 번째 상영하면서 이제 독립적으로 만든 첫 발이라 또 많이 기뻤고 또 영화제에서 만들어갈 만남과 그런 경험들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난번에 좀 어떠셨는지 좀 여쭤봐도 되나요? 지난 영화제 때는 어떻게 좀 영화제 오셔서 참석도 하시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억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2021년에요? 그때는 네, 아까 얘기했던 건데 전 게더타운 그 모임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 게더타운 자체를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처음 접해보는 거기도 하고 되게 그 기능 자체도 신기했지만 거기 방방이 모여서 퀴즈도 되게 재밌었고 네 거기서 현유정 감독님이랑 되게 친해졌어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우리가 게더타운에서 만나도 친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팬데믹이다 보니까 이제 카톡으로 관객과의 대화했던 것도 인상이 남고. 맞아. 카톡을 했었죠 그때. 저 그때
그 휴대폰으로 채팅을 하면 엄청 네. 불편하잖아요. 네. 블루투스 키보드 갖고 와서 아 정말요? 아 그러셨어요? 네. 공격적이다. 영화관 안에서 타닥타닥타닥 거리고. 그거 괜찮은 방법이다. 생각 못했네요. 그게 진짜 그때 카톡으로 하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이제 다 추억이 됐네요. 아주 뭔가.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는데 네. 그때 울렁울렁을 아. 상영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아날리 없는 음식 만들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나도 이만큼만 웃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작품 너무 재밌게 봤었어가지고 이만큼 관객을 좀 웃기게 할 수 있으면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은 재밌잖아요. 그 이번 작품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안할 이유 없는 임신은 2030년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10번 넘게 시험 관수를 했는데 실패한 두 부부 정환과 유진의 이야기고 그들 앞에 이제 김삼신이라는 이상한 천재의 의학 박사가 나타나서 남성 임신 좀 잡숴봐 이렇게 들이미는데 정한이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은 개구리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좀 비틀어 봐서 이제 개구리들이 죽고 나서 이제 되살아나서 인간에게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합니다. 되게 귀여웠어요. 네. 네. 귀엽다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미지가 이미지가 이미지 귀엽지는 귀엽죠. 않던데. 딱 제 취향이어서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생긴 이 개구리의 모습이나 그리고 개구리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무심코 던진 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개구리한테 처음에 던진 게 아니지 않아요, 돌을? 맞아요. 뭐- 그 화가 나서 네. 그 잠자리한테 화풀이 하려고 막 공중에다 던진 건데. 그러니까 개구리를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잠자리 맞추려고 했는데 그 돌에 맞아 죽은 개구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더 불쌍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런 설정들이 되게 디테일하다 생각했어요. 그냥 개구리를 향해서 던지는 장난꾸러기도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에이 잠자리 짜증나 이러면서 던졌는데 개구리가 맞아서 좀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사실 근데 이거 직접 또 보셔야 되니까 이게 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냥 요 내용이 다기는 한데 그 안에서 또 다채로운 또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네네. 개구리들의 그래서 그런 걸 또 보는 뭐 재미랄까 조금 저들도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뭐 사회생활 뭐 인간관계 그걸 맺는구나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신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시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네. 근데 되게 예리하게 캐치를 해주신. 네. 좀 개구리하고 인간하고 좀 비슷하게 캐릭터 디자인을 하려고도 노력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다양하게 이제 사람이 하는 걸 다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 몇몇의 개구리들이 근데 이제 그런 개구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그 타인의 행동 뭐 아무튼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약간 블랙 코미디 같기도 하고 이게 약간 아이러니 상황인 건데 이게 약간 조금 확장을 하면은 예전에 그 정말 예전 영화인데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대상도 외계인이 보기에는 여기 뭐 개구리 같은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장난질 치면은 그거에 그냥 수사치게 놀래가지고 막 그 여러 가지 소동이 벌어지는 그게 굉장히 오버랩이 되면서 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영화도 아니면 그런 SF물을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도 좀 궁금하게 됐었고요. 맨인 블랙을 못 보긴 했고 SF도 막 좋아하지 않는. 워낙 옛날 영화예요. 워낙 옛날 영화고 그 설정은 굉장히 고전적인 설정이거든요. SF물에서는. 어떻게 좀 기획하시게 됐어요? 저는 그 대학교 때 과제로 그냥 자유주제였는데 10컷짜리 만화를 만드는 과제였는데 그냥 막 생각을 하다가 그 속담이 있는데 왜 개구리가 막 나갔고
인간한테 당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게 좀 기분이 나빠서 좀 비틀고 싶어서 제작을 하게 됐고 이번에 정기작으로 만든 거란 말이죠. 좀 짧기도 하고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 스톱모션을 또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아 스톱모션. 네네. 근데 또 이것저것 난관에 부딪혀서 좀 에어컨처럼 네, 참고로 에어컨은 여전히 고장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쩐지 그 스티커를 분명히 그 종이로 만든 개구리가 보였는데 맞아요. 작품은 없어가지고 아 뭐지? 뭐 이랬었어요. 포스터는 또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 스톱모션을 실패하고 남은 잔재들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포스터. 아니, 왜 실패했어요? 제가 계획을 그렇게 꼼꼼하게 세우는 편이 아닌데 스톱모션 좀 계획이 중요하잖아요. 공간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네 그렇죠. 좀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여러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멘탈도 막 흔들리고 그리고 또 혼자 하다 보니까 의지할 때도 없고 조명이 진짜 무겁잖아요. 그 네. 혼자 이렇게 나르는 게 진짜 쓸쓸하다. 맞아. 그게 멘탈이 너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 그렇군요. 네. 네. 노경무 감독님 이번 작품은 어떻게 좀 기획하시게 됐는지. 저도 이게 그 한국영화 아카데미의 장편 과정의 졸업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단편 과정일 때부터 기획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1년 과정 끝나갈 때 교수님이 3가지를 써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 수업 전날까지도 아무것도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1시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너무 아무리 생각해도 뭐 아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 일단 나한테 제일 익숙하고 친구들이랑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걸로 주제를 정하자 해가지고 그때 한창 임출육 이거 3가지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일단 임진을 로 잡아보자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집이 경상도 정말 찐 가부장적인 집안이거든요. 마산이에요, 제 고향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화가 나면서 저희 엄마 빼고 아빠 할아버지 삼촌 뭐 다들 놀려 먹어야겠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난처하게 하고 싶다. 짜증나게 하고 싶다. 킹받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뭐 반전 아닌 반전까지 다 그렇게 장치를 하신 거고 네. 이것도 뭐 스포일러 될 수 있으니까 그렇긴 그러게요. 한데 이게 우리 영화제 하기 전에 네. 다 이 방송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스포를 살짝 조심하면서 한번. 이게 내용에 대해서 말을 나누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저는 노규모 감독님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에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비중을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도 뭐 하루 전날 뭐 이렇게 썼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그 분량이 거의 30분 분량이 되잖아요. 29분 뭐 몇 초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보면은 그 뭐 인형 움직임이 많은 또 작품이 또 덜어 있는데 이 작품은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스토리가 확실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어떻게든 이 작품 안에서 다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러닝 타임이 좀 길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뭐 장면 하나하나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그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자료 찾다가 보니까는 이게 원래 웹툰을 사전에 먼저 작업을 하시고 제가 보기도 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유료인데. 예, 봤어요. 예, 봤습니다. 예. 뭐 어떤 데 누르니까 뭐 이게 페이지가 안 열린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지고 돈 내고 봤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웹툰으로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근데 웹툰을 이게 찾아서. 보면은 요 작품 시작하기 전에 그 뭐라 그러지 시간대에서 시작을 해요. 그쵸? 네 맞아요. 예, 그 주인공 여성이 저도 뭐 청소년 때. 그쵸? 청소년 때 막 뭐 약간 방황을 했나 아니면 좀 약간 일진 같은 느낌도 나고 맞아요. 뭐 그런 상태에서 나는 뭐 결혼 같은 거 안 해 막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이제 남편이랑 결혼 신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작품을 또 보니까 원래 이런 캐릭터니까 남편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이 또 이제 그 아내한테 또 사랑받기 위해서 또 이런 식의 행동을 하고 이게 또 유기적으로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사실은 네. 만화가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네, 애니메이션이 아. 먼저 그러니까 그냥 시나리오 먼저 쓰기 시작했고 아. 애니메이션 만들고 있었는데 제가 캐릭터 디자이너를 이제 섭외하면서 그 캐릭터 디자이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이 캐릭터로 만화도 같이 그리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사실 애니메이션은 발표가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 영화제에서 불러줘야 어. 발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불러줄 때까지 이렇게 후반 작업을 조금씩 다듬고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그림 작가님이랑은 이제 만화 지원 사업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 따가지고 그림 작가님이랑 공동 저작권으로 해가지고 네, 만화를 그렸는데 그거는 이제 포스타입이라든지 딜리업 같은 독립 플랫폼에 올리다 보니까 네. 우리가 올리고 싶은 네. 네 마음대로 올릴 수 올릴 수 있는데. 있으니까 그게 어쩌다 보니 뭐 딜리업 뭐 이런 네네네. 데다가 올라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예. 근데 지금은 찾아보려면 좀 어려워요. 저도 몇 단계 아. 단계 거쳐서 맞아요. 페이지가 없다고 막 그러고 왜 어떻게 그러지? 찾아볼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몇 페이지는 그냥 공짜로 볼 수 있어 봤는데 그 뒤에 내용이 궁금한데 위로하는 그래서 눌렀는데 안 되니까 처음에는 안 볼까 하다가 나도 이제 오게 생기잖아. 아이 그래서 여기 뭐야 저기 뭐 이틀 있다가 가서 이제 만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찾아서 했더니만 어떻게 볼 수는 있더라고요. 어떻게 봤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 못해요. 여러 단계가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보긴 봤습니다. 보긴 봤는데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좀 인상적이었고 원래 그 전에 있던 작품 그 파란 거인하고는 또 완전히 좀 분위기가 다르다고 그래야 되나? 아까 조금 웃음을 주려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이 내용이 사실 밝은 내용은 아닌데 되게 톤은 그래도 밝은 톤이에요. 예전 작품에 비해서는 확실히. 유머 코드를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뭐 이유가 있으세요? 처음부터 코미디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이게 무슨 장르일지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일단 남자가 임신한 내용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되게 엄청 화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글을 처음에 썼었다가 지도 교수님이 주위 가족들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개발 과정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 집안 사람들을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넣다가 아빠는 당연히 반대할 것 같고 주인공 남자애 할아버지가 만약에 찬성을 한다면 어떤 논리로 찬성을 할까를 생각하다가 이제 360도가 돌아버린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굉장히 정확하고 중요한 부분을 딱 타격을 하신 게 그런 논리 때문에 예전에 그 뭐 아주 뭐 기원전 이런 이집트나 이런 데서는 뭐 이집트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 있었던 예전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은 그 약간 좀 그 남매끼리 결혼을 하기도 했고 이런 게 사실은 그 혈통에 대한 그런 그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리스 시대 때 남자들끼리 뭐 이렇게 연애를 하고 이런 것도 뭐 자신들만의 그걸 뭐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게 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딱 정확하게 찝어내셔가지고 거기 그 찬성 이유를 대시는 걸 보고 대사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참고했습니다 지금 다. 그 적동 중에 그러니까 적동이다. 적동 중에 아니, 첼시가 첼시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팝스부르크가 그래서 막 유전적인 병 때문에 그게 다 자기들끼리 이제 계속 이제 결혼을 네. 하니까 그 혈통 보존을 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기 완전 적통이라고 하는 장자가 아이를 배가지고 이제 낳게 된다면 정말 그건 적통 중에 적통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첼시가 낳은 자식이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근대 이전까지 그런 가문이나 그런 나라에서 있었던 혈통 보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의 일환으로 있었던 거랑 내가 정확하게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되게 신박한 논리인데 저런 논리로 나중에 저런 기술이 나오면은 정말 애를 갖는 남자들이 생겨나겠구나. 아니 물론 다른 이유로도 생겨나겠지만 생겨날까? 네, 생겨나요. 기술이 생기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대사 그 할아버지의 논리가 이제 떠오르자마자 이건 확실히 코미디로 가야겠다고 노선을 잡고 이제 다시 이제 고쳐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정동진 저희 녹음하기 시점에서 8월 초에 정동진 독립영화제에서 이 작품이 상영이 됐는데 상영할 때 남성 임신이 가능하다라는 발표 그 작품 속에서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정말 환호성을 지르. 특히 여성분들의 목소리가 박수가 이제 박수가 있지만 환성이 또 아니 그 옛날에 정말 그 떠나갈 주니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놀드 맞아요. 슈왈츠제네거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와이프 되시니까 나 하도 오래전에 봐가지고 아 그거는 어쨌든 그 뭐- 뭔가 자기의 과학적인 그런 예 맞아요. 성취를 맞아. 위해서 뭐 하는 어찌됐든 거였어요. 본인이 남자가 음. 임신하는 거 그게 실제로 영화로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막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아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할까 막 궁금했었는데 영화를 보니까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낳고 아 저를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한데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라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딱 차용해가지고 오니까는 아마 영화제에서 이 영화제에서 되게 많이 상영되던데요. 보니까 네. 예 8월 말에 또 여성 영화제에서도 또 이렇게 네, 네. 상영 예정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여기저기서 음. 예. 이게 사실 러닝 타임이 길어가지고 쉽지 않을 건데 보면은 예, 보통 보면 이게 애니메이션이 보통 한 10분 안쪽이지 않습니까? 길어야? 요새 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애니메이션들이 네.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예, 야, 그래서 근데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할 얘기가 사실 좀 많은 주제죠. 그쵸. 이 주제가. 이걸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는 그렇죠. 잠깐 나와 계시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더 심탄해하게. 너무 심판해하게. 네. 사실 이게 짤 자제하면서 하고 있어서. 네. 아 그런 건가?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박유성 감독님의 이번 작품은 또 되게 달라요. 네, 지난번에 이제 하셨던 블라인드니스하고는 또 다른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던 어떤 계기나 뭐 이번에 이런 작품을 해봐야지 뭐 이런. 아 제가 그 블라인드 니스가 원래 처음 기획은 좀 분노의 개구리와 비슷한 스타일이었는데 좀 이게 표현 방식에서 좀 설득력을 잃은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조금 실험적으로 조금 바꾼 그 애니메이션이었고 좀 제가 평소에 하는 스타일은 좀 분노의 개구리가 약간 디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이제 캐릭터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삐죽하고 맞아요. 그런 스타일. 그러네요. 블라인드니스는 정말 이렇게 동글동글한.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일러스트를 좀 많이 이거 제작하면서 분노의 개구리 제작하면서 일러스트를 많이 그렸는데 좀 그 스타일이 굳어졌어요. 또 확고하게 또 굳어져가지고 좀 그게 제 손 가는 방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러스트 작업도 평소에 많이 하세요? 그러면?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 블라인드니스 같은 경우는 제가 네. 봤을 때는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굉장히 다양한 모션이 나와서 네. 저거 애니메이팅 하시면서 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겠다 싶은 생각이. 맞아요. 그리고 좀 그것도 좀 계획 없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획 없는 거. 좀 즉흥적으로 이런 애니메이팅 넣으면 재밌겠는데 하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조각조각 모은 애니메이션이긴 했거든요. 애니메이팅은 그냥 혼자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나왔지 않았나 싶어요. 또 그리고 그게 미디어에 관한 그 주제잖아요. 그래서 미디어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또 애니메이팅이 그렇게 또 잘 드러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니스에 이어서 분노의 개구리. 네. 아까 전에 사실은 우리가 막 얘기하다가 아까 일러스트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또 그 일러스트 페어도 갔다 오셨다고. 네 맞아요. 작업한 거 가지고. 네.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이번 달 초에 나갔고 이제 다음 달에 부산 갑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방송 들으시는 부산에 계신 분들 네. 9월 초에 한다고 하니까요. 네. 어떻게 찾아야 되죠? 먹선으로 하시는 거죠? 네 먹선이에요. 네. 그 인스타그램에 이제 인스타그램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이제 먹선이란 이름으로 네 맞아요. 찾으시면 네. 아마 일러스트 페어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안석도 해주시고 이렇게. 근데 은근히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이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좀 흔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일반 분들한테도. 그래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일러스트 접목해서. 그게요. 가보면은 그래서 꼭 가시면 네, 먹선님을 찾아서 박유성 감독님 아는 척하면 서비스 주나요? 오, 네. 저 이거 인터뷰 듣고 왔다 하시면 엽서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도 엽서 받았는데. 가셔야겠네요. 네. 부산 가까워요. 멀지 않습니다. 제가 부산은 다음 주에 가는데. 3주요? 네. 네. 잘 다녀오시고요. 내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지. 어쨌든. 분노의 개구리는 이번에 인디애나 페스트 처음 상영이신가요? 저번에 부천 판타스틱에서 첫 맞아, 상영하고 맞아. 네,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또 어디서 하셨죠? 우머니메이션. 우머니메이션. 한국이 아니군요. 한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시구나. 어떠셨어요? 그때 상영할 때는 가보셨나요? 영화제? 네, 가고 이제 GV를 했었는데 그때 실물로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네, 엄청 긴장하고 내가 그렇구나. 헛소리를 하지 않을까 하면서 좀 후회하고 집 가서 그 말 왜 했지 하고 후회하고 노코멘트 카드를 몸에 항상 지니고 다녀야겠다. 근데 그렇겠구나. 지난번에 하실 때 블라인드 할 때는 아예 감독님들도 앞에 안 나오시고 그냥 다 채팅으로 대답을 하셨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키보드로 답변을 이렇게. 네, 맞아요. 그때가 그러면- 저도 실질적으로 이분이 처음이시구나. 이 작품으로. 네네. 관객들이랑 직접 만나시는 거. 네네. 그때도 영화관 가긴 했는데 이제 좀 그쵸. 절 드러내지 않고. 그러네요. 그때는 감독님 얼굴도 잘 보지 못하고 그냥 네. 서로 채팅으로 대화하고 이번에. 네. 제가 제가 또 타자가 빨라가지고 그게 좀 좋았어요. 빨리 대답할 수 있다. 근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사람들이 이제 막 너무 빨리 밖에 올라가니까 내 질문을 뭐 찾아서 대답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 건 있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진행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했어요. 진행자도 이걸 해야 되니까 진행자한테 블루투스 키보드를 줬으면 되는구나. 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오히려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젊으신 그래요? 분들은 핸드폰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아니 진행자들이 젊지 않아. 그렇구나. 진행자들은 그치. 젊지가 않아서 힘들어했어 지금. 이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긴 굉장히. 나도 힘들더라고 이렇게 막 하면. 쉽지 않았죠. 네. 그럼 영화제 뭐 부천 또 다녀오시고 하셨네요. 네. 노경무 감독님 이번에 정동진 다녀오시고 전주도 다녀오신 거죠. 네네. 그럼 전주에서 제일 먼저 상영. 네, 맞아요. 네네. 감독님도 그럼 GV를 이렇게 해보는 게 올해 처음이신 건가요? 그 전에 하셨었. 나 파란 거인데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2년 전 저도 일은. 나이가 적지 않아서. 2년 전 일은. 그래도 뭐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한 GV도 대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작년 가을쯤에 제 고향에서 엄청 작은 영화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냥 상영회 정도의 정말 작은 영화제거든요. 그래서 막 큰 기대 없이 그냥 막 집에 내려가는 김에 틀고 오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접수해가지고 틀었는데 되게 거기 계신 관객분들이 적극적으로 작품을 해석해서 읽어주고 자기의 소감을 말해주고 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GV라는 게 재밌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파란 거인. 네, 파란 거인. 네. 어떤 영화제였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무학산 영화제라고 저희 마산에 무학산이 있거든요. 네. 그 무학 그러니까 무학 소주 맞아요. 맞아요? 내가 또 틀릴까봐. 네, 저희 고장의 대표 상품입니다. 그렇구나. 다 이게 지역마다 이게 지역 소주들이 있는데 맛이 이상하게 미묘하게 좀 달라. 살짝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 영화제는 뭐 애니메이션만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네네네, 작품들을 다 맞아요. 했는데도 굉장히 꼼꼼히 보시면서 저 질문도 또 해주시고. 그 무학산이니까 네. 지역 감독, 그러니까 이 영화가 경남 영화라는 걸 입증할 수만 있다면 무슨 핑계들 이렇게 해가지고 접수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있었구나. 저는 내가 마산 고향이니까 당연히 경남 영화고 또 파란 거인에는 산이랑 바다가 다 나오는데 서울 사람들 이런 거 못 만든다. 이거 마산 출신이어야 만들 수 있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방금 전에 이 서울 지역 사람들. 색이 확실하다라는 게 드러나요. 아. 왜냐하면 지금 마산이라는 거는 없거든요. 맞아요. 도시 이름 창원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렇구나. 지금도 거기 가면은 진해, 마산, 창원 다 분리돼 있어요. 네, 어떻게 따로 보면 말해요. 생활권도 분리돼 있고 정서상도 분리돼 있는데 행정구역상만 통합돼 있어가지고 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지역 갈등이 또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딱 마산 하시니까 딱 알겠네요. 찐 마산 딱 그쪽 출신 맞네요. 네, 맞습니다. 재밌네요. 마산의 그 영화제가 그 영화제면은 그 산자락 거기서 하는 영화제인가요? 그건 아니고 장소가? 산자락에 가깝게 지어진 어떤 건물에서 네. 또 이게 또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거 이름을 따가지고 또 하는 거구나. 그렇게 지역에서 영화제를 하면 이제 가족분들도 오셔서 보시고 하세요? 다 바빠서 엄마만 왔었어요. 제가 여쭤본 게 안 할 이유 없는 임신을 혹시 보여드리셨나요? 아직 못 보셨는데 대구에서 틀어준다고 하길래 대구쯤은 가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구 단편 영화제 상영하세요? 네, 거기서도 뭔가 미드나잇 시네마라는 섹션으로 이렇게 좀 밤에 좀 흥미 위주의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미 위주의 호러, 뭐 스릴러 이런 잠이 거. 안 들 만한. 네, 근데 거기에 제 거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는 호러일 수도 있겠구나. 아버님께는 아마 호러일 겁니다. 거기가 아니. 또 이게 대구라 그런가? 귀한 자식, 귀한 아들이 임신을 한다니. 정말 아니 충격적이죠. 근데 그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수 있어요. 만약 이 기술 뭐 이제 나오면. 그건 해봅시다. 그냥 해봅시다. 알겠죠. 가족분들의 반응이 사실 궁금해서 아까 전에 한번 내가 처음에 만들게 된 계기를 여쭤봤을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족분들의 반응이 좀 궁금했어요.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실지. 근데 정말 찐 가부장적인 사람은 그걸 보고도 자학하지 못하는 게 진짜 찐 가부장이다.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너무 막 보면서 저는 이제 그 감독님이 마산 쪽인 건 모르고 중간에 보면은 강릉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표지판에 이제 강릉 가는 게 마산 가는 게 나오니까 강릉인가? 막 이제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 밑에 안동이라고 적혀 있긴 했는데 안동까진 봤어요, 제가. 아니 근데 사실은 그래서 내용상 이분이 경상도 분일 확률이 되게 높겠다는 생각을 그쵸, 했어요. 왜냐면 그쵸. 그쪽에 사셨던 분들만의 그 정서랑 그 경험들이 있거든. 근데 이게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 최씨잖아요. 최씨 집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강릉 최씨인데 제가. 강릉 그래서 그 강릉 최씨도 고집이 되게 세고 저는 뭐 이제 저희 집에 워낙 막 이렇게 서울에 와서 산 지 오래됐지만 제가 아는 강릉 분들한테 여쭤보면 강릉 최씨가 되게 가부장적이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강릉 최씨의 어떤 집안 얘기인가 막 이러면서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살짝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그렇죠. 해당되시는 분 참 많아요. 네. 그때 영화제에서 소리 지르시는 그 여성분들 다 보겠어요. 전국 각지에서 오셨지만 한 마음으로 환호성을 마음으로. 지지는 바로 이거다. 그게 동영상으로 녹화가 됐나? 그런 광경에? 글쎄요. 모르겠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되게 깜짝 놀라긴 기록으로 했어요. 남아 저도. 있으면. 감독님도 되게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엄청 놀랐고 여기서 환호가 나올 줄은 몰랐고 그 원래 약간 좀 그 영화제 특성이 약간 좀 바캉스 느낌의 그런 영화제여가지고 네 맞아요. 뭐 휴가 느낌으로 하는데 또 그런 작품이 나오니까 또 오히려 다 상승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그러실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화제도 영화관에서 하면 사실 어느 정도 좀 사람들이 조용히 보잖아요, 영화를. 근데 정동진은 조금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 그런 게 되게 재밌어요. 약간 즉각적인 반응을 보는 무조건 게. 밤에만 상영할 수 있는 영화잖아. 네 야외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 낮밤이 바뀌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오고 시차 적응이 좀 안 돼가지고 밤을 새서 막 놀았더니 시정이 안 되네요. 아무튼 영화제들마다 좀 각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다양한 감독님들도 이제 영화제마다 다녀보시면 이 영화제 관객들도 좀 다르고 분위기 다르고 질문도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것들 들어보면 그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인디애니 페스트에서는 또 어떤 질문을 받으실지 또 되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작업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시간은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안 할 이유 없는 임신은. 그 좀 후반에 좀 늘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시나리오 개발부터 마지막 그 합성하고 촬영 끝날 때까지 1년 9개월이 걸렸더라고요. 원래는 그 과정이 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간이? 네, 1년 내에 만드는 거였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장편 그 코스로 네. 이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네네. 저희가 같은 기수에 3명의 동기가 있었고 네. 각자 30분씩 만들어서 옴니버스 장편을 하자는 그런 그렇게 해서 커리큘럼이었어요. 모으면은 1시간 네네네. 반이 되고 장편이 되니까. 네네네. 그러면 다른 두 작품도 비슷한 주제나 결이 작품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그래요? 그거는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더라고요. 세 팀이 이제 각자 알아서 네.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박유선 감독님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딱 1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스톱모션 한다고 그것만 좀 없었으면 일찍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꽤 스톱모션으로 꽤 좀 진행하시다가 그만두셨나 봐요. 네, 좀 세트하고 퍼펫도 이제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네. 그럼 아깝겠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먹지? 그냥 유튜브 쇼츠로 올려야 되나 막 이러고 아까워서. 그래서 포스터에다 활용하시고. 네. 근데 거기에 퍼펫이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만든 돌이 엄청 많아요. 그걸 몇 개 뿌려놓은 돌이. 정도? 네. 그 정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재료나 이런 거 다 만들어 놓으시고서 촬영 단계에서 접으신 거예요? 네. 이 조명을 들어보니 너무 무겁다. 네. 이거 쓸쓸할 것 같다. 이거 저희 작품 하시는 분들 중에 스톱모션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꽤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좀 노하우를 좀 거의 진짜. 그리고 또 스톱모션은 뭔가 제가 느끼기에 뭔가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뭔가 저 학교 다니니까 뭔가 요청드리고 막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잘 못 해가지고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빨리 손절했습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스톱모션. 아니 거의 한 2년에 한 편씩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스톱모션으로. 그분들은 이게 똑같은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시면서도 그래서 그 만들어놓은 퍼핏을 계속 사용을 또 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에. 저 주인공 연작으로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또 물리적으로 많이 걸리고. 제가 또 엉덩이도 가벼워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럼 스톱모션이 나은 거 아니세요?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긴 하는데 그 세트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그렇구나. 근데 진짜 학교에서 작업하고 계시면 그런 공간 스톱모션 하시려고 했으면 이제 공간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셨을 텐데 그런 게 학교에서 제공이 돼요? 그게 잘 마련이 되어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 별로 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니까. 네, 아니요, 아예 좀 작게 만들어서 자기 과실 안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제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네. 그런 건가요? 네. 계속 자책을 하시는데 작품은 잘 나왔는데. 작품 잘 나왔는데 이게 자꾸 이제 그 스톱모션을 하려다가 이제 못했다 이런 거에 자꾸 방점을 두다 보니까. 맞아. 아니 스톱모션을 했어도 되게 또 재밌었을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사실 저희가 이야기 이제 처음 오셨을 때 명함을 이렇게 주고 받았는데 명함인가요? 여기 있는 네, 맞아요. 필모 사진 캐릭터 사진이 그 콜라주 형식으로 이렇게. 네, 맞아요. 여기 맞나요? 명함에 있는 건가? 아까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보시면. 네, 이게 여기 안에 있는 게 명함이었군요. 네, 맞아요. 그 사진이 보면은 약간 콜라주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재밌다 이거. 그러네. 네. 생각을 했어서. 여기서도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맞아. 다음에 외로움을 꼭 극복하시고 언젠가 한번. 그 스톱모션에 대한 그 열망이 좀 있으시네요. 맞아요. 그 손맛. 이게 애니메이션이 좀 외롭다고도 많이 하잖아요. 작업하는 동안.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스톱모션을 뭔가 손절하고 드로잉으로 작업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때는 좀 덜 외로우셨나요? 네. 그리고 제가
아이패드로 들고 다니면서 작업을 해서 되게 뭔가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엉덩이가 가볍다라는 게 그런 의미였군요. 네네. 어디서나 가서 이제 작업을 계속 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네네네. 아 세트를 아까 들고 다닐 수 들고 다닐 수 없다는 네. 그런 얘기였구나. 난 그래서 아까 세트가 무거워서 못 든다는 얘기였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도 저도 작업을 이제 그렇게 이해했어요. 하시는군요. 아, 예전에 근데 그 감동이 있었는데 그 아. 뮤직비디오인데 새소년 뮤직비디오 혹시 아세요? 그 막 종이 찢어가지고 색종이 찢어가지고 작업했던 거 제목이 좀 일본 맞아요. 아티스트. 네, 일본 그 감독님이 그 해외 여행 다니면서 찍은 거예요. 스톱모션을. 아. 어떻게 한 거지? 그 그거 어떻게 그거를 했지? 약간 간이 세트처럼 그걸 만들어서 막 그냥 예를 들면 숙소에 있는 옷장 안에다가 설치해놓고 찍고. 와.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막 다니면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와. 그건 거의 뭐 거의 명인급인데 명인급 거의 그렇게 하려면. 그리고 막 재료도 어. 되게 각양각색으로 막 그쵸. 네. 다양하게 해서 어제 종이로 찢어서 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동이 쉬웠을 수도 있고 근데 어. 어쨌든 그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하실 수 있습니다. 워케이션이다 워케이션. 아니 그거야말로 진짜 세트를 들고 다니면서 찍은 거네. 그래서 장롱에서 찍었다 이런 얘기도 듣는 것 같고. 네. 와. 그 조명 같은 거는 어떻게? 아. 그러니까 그 사진 작업 어딘가 홈페이지 같은 게 없어요.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 저희 한번 초대를 했구나. 그래서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어떻게 작업했는지. 근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세트가 복잡하지는 않은데 그 작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종이를 계속 찢어서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신 거고. 근데 근데 뭐 이렇게 뭐 정말 이렇게 뭐라고 했죠? 서바이벌처럼 그때 이제 조명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세트 만들어서 이렇게 촬영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 롤모델. 연구를 한번.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네. 어. 그런 식의 작업이라. 그래서 약간 마치 세트를 지고 다니면서 하시는 느낌. 와 대단하시다. 노경무 감독님은 애니메이션 하시면 외롭지 않으신가요? 그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저희 조금 넉넉한 예산으로 제가 부르고 싶은 작가들을 다 부를 수 있는 여건이 돼가지고 저 한 1년 동안 고정적으로 이렇게 그런 작업실에 4-5명이 항상 매일 출근하는 형식으로 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후반 작업할 때는 조금 외롭긴 했지만 그때는 좀 돌아다니면서 했죠. 그러니까 사운드 그 작업 스튜디오에 가서 일하고 뭐 촬영 스튜디오에 가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리고 작곡가 스튜디오에 가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협업이었어요. 모든 과정이. 네, 그래서 좀 외로울 틈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좀 과정이 새로 생기는 과정이었잖아요. 그 세 편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과정이 되게 좀 좋지 않았나. 내년에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좋지 않았나. 그렇지. 정말 솔직히. 언제 웃으면 안 없어질지 되는데. 모르는 언제 바뀔지 모르고 그 내년에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죠. 여러 하지만 우런 얘기하기 전에 이 작품의 성우분이 살짝 궁금한데 살짝 남겨놓고 저희 2부에서 2부 성우분들 얘기를 한번 시작으로 해봐도 될까요? 네,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그러시죠. 잠시 해도 될까요? 뭐 분량을 뽑았구나. 채널 아주 고정. 에어컨 없는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매우 즐겁게 네.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정말 뜨거운 열기 말 그대로 뜨거운 열기 이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들어주세요. 이 방송 나가는 시점이 9월 11일입니다. 그래서 9월 11일에 나갈 거고. 직전에 나가네. 네, 그럼 이제 이제 다음 방송을 들으실 때는 우리 영화제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미 작품을 보셨을 수 있으니 우리가 마음껏 편하게 얘기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네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우분들 얘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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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